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재산을 다 받은 아주버님이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라 하길래 독설과 함께 연을 끊었다는 사이다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재산은 아주버님이 전부 받았는데 시어머니 치매 걸리니 저희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습니다. 잘 해결되긴 했지만 가끔은 열이 뻗쳐서 잠이 안 오기도 하고 마음 한구석에 뭔가 걸리는 것이 있기도 하네요. 결혼한 지 7년 된 부부입니다. 아이는 하나 있어요. 저희는 아이를 좋아해서 적어도 둘은 낳으려고 했는데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하나만 낳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은 이형제 중 차남입니다. 아주버님은 저희가 결혼하고 3년 뒤에 결혼했어요. 아주버님네는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시아버지 돌아가신 지는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이것저것 재산을 정리해보니 10억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때 어릴 때라 별 생각 없었다고 해요. 시아버지 재산은 전부 아주버님이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결혼 전에 남편에게 전해 들었어요. 남편은 재산에 대한 미련은 없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어렸을 때 차별받고 자란 것이 마음속에 큰 상처로 남아있는 듯 보였습니다. 신혼 때 남편은 시댁에 가자는 말을 하도 안 하길래 제가 마음에 걸려서 시댁에 가자고 하면 차갑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가서 뭐 하냐고요? 아주버님이 싱글이고 홀시어머니인데 찾아뵈면 좋아하시지 않겠냐고 했지만 남편은 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 형제에게 정이 없는 사람 같아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었습니다. 점점 이유를 확실히 알게 되었죠. 어렸을 때부터 형과 차별받고 자란 차남의 상처, 집 재산 하나 못 받고 모든 재산 물려받은 형은 동생 앞에서 자기 돈 자랑을 하는데 남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 것도 모르고 시댁에 잘 하려고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남편의 마음을 몰라서 어떻게 시댁에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이것저것 챙기려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자세히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간단히 말했어요. 네가 그렇게 나오면 자기가 힘들다고요.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우리는 처가에만 집중하고 살자 말하더라고요. 뭔가 모르게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세히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더 물어보면 왠지 모르게 남편이 더 마음 아파할 것 같았습니다. 점점 알게 되었죠. 장남과 차남 차별이 해도 해도 너무한 집안이고 장남이 잘 살아야 차남도 잘 살게 된다고 생각하는 아주 옛날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시댁이라는 것을요. 아주버님은 뭘 해도 잘한다 잘한다 했고 사업을 말아먹어도 잘했다 잘했다 하며 모든 재산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동생인 남편에게는 항상 말하길 형에게 잘해야 한다. 형 도와줘야 한다. 너보다 형이 먼저다. 너는 너 스스로 해야 한다. 이런 소리만 하셨답니다. 형이란 사람은 뭘 해도 부모에게 인정받으니 점점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이 되었고 동생 알기를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 정도로 여기게 되었겠죠. 너무 마음 아픈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버님은 대학에 번번이 떨어져서 사수를 했고 남편은 한 번에 붙었지만 형도 못 간 대학을 네가 가면 형 체면이 뭐가 되냐며 집안 망신이라 하셨대요. 갈 거면 너 스스로 네 힘으로 알아서 다니라고 하셨다네요. 남편은 혼자 힘으로 대학을 다니겠다 결심했고 가족들에게 말씀드린 그날 아주버님이란 인간은 남편이 가장 아끼던 기타를 부숴버리고 옷가지를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개만도 못한 형이 있나요? 시댁에서 정말로 지원을 해주지 않아 남편은 건설 현장, 고깃집 불판 닦기 같은 돈 많이 주는 힘든 알바를 하면서 대학을 마쳤다고 합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휴학도 2번 했답니다. 그 고생을 하면서 남편은 가족에 대한 미련을 접었대요. 악착같이 살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혼자 살다가 저를 만나 결혼하게 된 것이었어요.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했고 지금까지 큰 다툼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의 과거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마음이 아파서 제 가슴을 치며 울었어요. 오빠같이 착한 사람이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했을까 하는 제 말에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단단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람, 안아주고 싶고 감싸주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이 사람 내가 지킬 것이고 내 남편 더 이상 아무도 상처 주지 못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희 결혼 준비할 때도 시댁은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아주버님이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우리가 결혼하는 것은 형을 욕보이는 짓이라더군요.
요물 같은 게 아들을 꼬셔서 형보다 먼저 결혼하게 만들었다고 저에게 나쁜 년이라 욕하면서 제가 사가지고 간 선물을 저에게 집어던지셨죠. 남편은 눈이 뒤집혀서 우리 결혼식에 누가 오든 안 오든 나는 예정대로 결혼할 것이니 누구 하나 숨 먹는 거 아니면 연락도 하지 말라 소리소리 지르고 제 손잡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첫 명절에 시댁에 잠깐만 다녀왔습니다. 그때 심통이 나 있는 표정으로 있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에게 남편이 말했어요. 자식된 도리로 며느리 데리고 한 번은 왔는데 이젠 더 이상 기대 말라고 말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저를 끌고 바로 나왔습니다. 명절에는 친정에 가서 재밌게 놀다 오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그럽니다. 친정 부모님도 남편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알기 때문에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가여워하고 있다는 것을 남편이 알면 안 된다고 저희 아빠는 남편에게 짓궂은 장난을 많이 치십니다. 남편은 짓궂게 구는 장인어른이 너무 좋대요. 자기를 예뻐하는 것이 느껴지는데 친구처럼 대해주는 것 같아 너무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남편이 집안 문제로 시댁에 다녀와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주말에 혼자 다녀오겠다고 했는데 저도 가면 안 되겠냐 했습니다. 남편은 가서 좋은 꼴 못 본다고 그냥 집에 있으라 했지만 제가 우겼어요. 우리는 부부이고 모든 일을 함께 헤쳐나가야 한다고요. 아이는 친정에 맡기고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몇 년 전부터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여러 가지 수술도 받고 하셨대요. 아주버님 내외가 맞벌이라서 간병인도 불러보고 자기들도 하느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는 치매 초기 진단도 받으셨다고 합니다. 아주버님은 치매 걸린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실 수는 없지 않냐면서 본인들이 너무 힘드니 당분간 저희에게 어머니를 모시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말씀하셨어요. 본인도 이제 늙었고 몸도 성치 않은 곳이 많다고 이제는 좀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하시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주버님은 너희가 어머님을 모시면 다달이 돈을 주겠다. 어머님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냐. 그동안의 일을 생각하면 엄마도 나도 너를 용서 못하지만 그래도 형제라 생각하고 연락한 것이라고. 결혼 전이나 후나 너는 자식으로서 도리 한번 제대로 했냐. 재수씨도 결혼하고 이렇게 시댁에 무관심하게 살아온 것은 며느리로서 최악이다. 며느리 도리도 하나 안 했는데 엄마는 며느리라고 보고 싶단다. 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너희가 좀 느끼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정신이 아찔했어요. 남편이 무슨 일이라도 저지를까봐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살펴보니 눈이 빨갛게 돼 있더라고요.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 무서워서 제가 나섰습니다. 아주버님에게 너라고 하면서 말했어요. 좋은 거, 맛있는 거 너 혼자 다 누리고 아버님 돌아가신 후에 유산까지 네가 다 처먹었는데 이제 와서 너를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어머니가 치매 걸리니 버리려고 하냐고. 내 남편 자식 취급을 받았어야지 자식돌이를 하지 않냐고. 나 인사 왔을 때 내가 사온 선물로 얻어맞은 며느리인데 내가 미쳤다고 며느리돌이를 하냐고. 내 남편 건드리는 것들은 부모 형제가 됐더라도 내가 가만 안 둔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네가 유산을 받았으면 이 정도는 각오했어야 하는 것이고 네 배부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준 엄마 수발은 네가 들던지 버리던지 알아서 해라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내 남편 매치나는 내가 풀어줄 테니 행여라도 우리에게 의지하려는 쓸데없는 생각 마시라 했어요. 생각 같아서는 장례식장에도 안 오고 싶지만 생각해보고 장례식장에는 올 수도 있으니 그런 일 아닌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한 번 전화해서 이상한 소리 하면 내 남편 데리고 이사 갈 것이고 연락처도 바꿀 테니 그리 알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조만간 재산에 대한 유류분 신청도 할 것이니 변호사를 통해서나 우리는 대화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시어머니가 던진 선물에 맞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던 저의 손을 잡고 나왔던 남편처럼 저도 남편의 손을 잡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이 울고 있을까 봐서 남편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도 눈물이 나는데 소리내서 울 수도 없었습니다. 숨이 막혔지만 티를 안 내려고 이악 물고 버텼어요. 침울해 있던 남편이 며칠 지나고 좀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저에게 고맙다 한마디 하는데 그때서야 제가 터져버려서 소리소리 지르며 울었네요. 남편은 말없이 저를 안아주었어요. 저 울면서 남편에게 할 말은 했어요. 내 남편 내가 지킬 것이라고요. 오빠 힘들게 살아온 거 내가 다 보상해 줄 테니 나만 믿으라고요.
오빠에게는 나와 아이가 있고 친정 식구들도 있으니 우리는 이제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요. 이날도 남편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울고 있을까 봐요. 다신 안 보겠다느니 유류분 신청이니 하며 제가 남편 대신 큰 소리를 치고 왔지만 앞으로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하렵니다. 우리 남편 절대 나약한 사람 아니에요. 고생한 만큼 단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기가 눌려 살아왔기 때문에 강한 태도를 못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시댁에 대응하는 것은 제가 하려고요. 남편 위해서 제가 나쁜 년 되는 거 기꺼이 할 수 있습니다. 남편 사랑이 대단한 분이시네요. 너무 감동적입니다. 남편께서 어린 시절부터 힘들게 살면서도 꿋꿋이 잘 버티고 살아 하늘에서 스님 같은 아내를 내려주었나 봅니다.